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재은 메조소프라노가 그동안 바그너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소개해 왔는데 오늘 이 바그너의 파르시팔 이 성배를 들게 되었는데요. 자, 이 퍼시발이라는 이 기사 과연 어느 정도의 또 무예를 자랑하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 파르시팔 작품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검은색 옷은 왜 자꾸 입는 거예요? 오늘은 우중충한 쿤드리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중충한 쿤드리, 다음 주는 유혹의 쿤드리, 그 다음 주는 회개하는 쿤드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원래 네. 피자 모자를 쓰고 왔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파르시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런 그 설정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2번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게 오케이. 좀 길고 자, 깁니다. 우리 네. 백재현 메조소프라노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중충한 쿤드리 백재현 아니에요. 메조소프라노. 또다시 네. 바그너의 시간이 온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바그너가 바그너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러게요. 과거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바그너에 이제 경도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바그너가 너무 길고 너무 이걸 빼놓고는 또 오페라가 안 되는 오페라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그럼요. 희한한 위치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좋습니다. 불륜의 대가 바그너 선생님의 파르시팔. 네. 뿜을 뻔했습니다. 네, 뿜으시면 안 됩니다. 커피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네. 안 됩니다. 네네. 네, 고가의 장비 조심해 주세요. 네. 저보다 더 방송국을 잘하는 백재현 메조소프라노. 고장 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르시팔을 소개하는 날이 오다니 참 뭐랄까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파르시팔이 만감이 교차하는 이유는요. 네. 바그너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네.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파르시팔은 오직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을 해라. 맞아.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다른 그 이름이 무대 신성 축전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로이트가 어떻게 보면 그 바그너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펼쳐지는 미사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려 장장 한 4시간 10분 정도에 달하는 이거 뭐랄까요? 제가 보면 이렇게 속된 말로 양덕의 최후를 보는 듯한. 양덕의 최후가 뭔가요? 이 양덕이 뭐냐면요. 이 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덕질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거기에 가장 최고봉이 요새는 스타워즈. 그래가지고 모임에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모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입고 소품들을 저는 스타워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 다스베이더지 뭐 검은색이니까. 예. I'm your mother. 칼 들고 나타나나요? 약간 그런 것처럼 예. 거기에 빠지면 진짜 온 집안을 소품으로 채우고 그럴 수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사 다 외우고 여기에 숨겨진 속뜻, 이 소품에 얽힌 사연 뭐 이런 거 맞아. 얘기하는. 제가 네. 아는 분 딸이 대전에서 만났는데 네. 그 아는 분을 만났는데 따님이 완전 그 한화 이글스 광 팬이어가지고 그 덕질을 하시는 모든 네. 그 방이 다 하나로 장식돼 있대요. 그런 거네요. 그 덕력을 쌓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일본 분들 그래서 오타쿠 그래서 이 뭐 만화 캐릭터 이런 걸 모으고 무기도 모으고 뭐 코스튬도 입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덕질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양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 군데 꽂히면 서양 사람들이 덕질하는 양덕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양덕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양덕의 그 최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문을 여신 분이 바그너인 듯한 생각이 드는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숨겨진 뜻도 오페라에 굉장히 많고요. 그 바그너의 어떤 의도들을 신화나 어떤 음악이나 네. 또 이런 그 플롯에 묻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네. 걸 찾아내는 재미들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파묻혀서 뭐를 찾아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이 오페라를 볼 때는 또 까만 양복을 입고 가서 앉아서 보는 이런 것이 또 완전 정형화돼 있죠. 양복보다는 사실 이제 턱시도 같은 거죠. 사실. 아, 그렇죠. 근데 특히나 다른 오페라를 볼 때 뭐 링스리즈나 로엔그린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자유로운 반면에 이 파르시파를 볼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뭐 안 들여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무슨 뭐 보라색 옷을 입고 갔다거나 이러면 이 무대 예의도 모르는 이 극장 예의도 모르는 하찮은 것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오페라가 네. 네. 파르시파입니다. 야,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극장에 다들 좁은 나무 의자에 4시간 10분 동안 앉아서 보게 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네. 자,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배를 지키는 기사들, 성배에 얽힌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오페라인데요. 여기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사실 파르시팔이 어떤 기사냐면 성배를 지키는 성배 기사단의 일원인데 네. 이것은 원탁의 기사, 아더왕의 전설이랑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오페라의 무대는 스페인이지만 아더왕의 전설은 이제 영국 신화와 같은 이런 내용이죠. 예. 전설의 아더왕 또 엑스칼리버 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영화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12세기부터 거의 뭐 중세 문학의 중심 줄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정말 빠질 수 없는 영화의 소재.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아더왕의 전설에 대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만화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돌 같은 데서 쫙 빼가지고 아더왕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아이가 그렇죠. 그걸 그렇죠. 쫙 빼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성전의 그 계단에 이제 그 아버지가 꽂아놓 상징처럼 꽂혀 있었는데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 장난처럼 뽑았다가 뭐 다시 꼈다가 뭐 이런 네. 아더왕이 등장을 하고요. 네. 이 원탁이라는 것은 사실 서열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기사단 라운드 테이블. 그렇죠. 라운드 테이블. 그 전에 중세 테이블은 이제 긴 어떤 그 그렇죠. 식탁에 중심에 서열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상석에 앉고 그 다음에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기사들이 앉았는데 이 아더왕 시절에 그 서열을 다투다가 기사들이 나중에는 검을 뽑고 싸움을 하다가 서로 이제 살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아더왕이 원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정해졌어야 될 텐데 이 아더왕의 전설은 그 정본이 없습니다. 모든 요소가 정말 제각각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재밌는 게 12명, 13명에서 150명까지 기사가 있다고. 15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은 굉장히 큰 원탁일 텐데. 엄청나네요. 유엔 총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원탁의 기사, 150인의 원탁의 기사, 뭐 이런 토마스 말로리의 뭐 소설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배와 네. 성창, 롱기누스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순결하고 충성심이 있고 이런 네. 사람들만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는 파르시팔인 거죠. 그 영국 소설에서는 퍼시벌 아까 말씀하신 로 등장을 하고 퍼시벌로 등장하고 여기 퍼시벌의 아들이 네.
로엔그린이에요. 우리 바그너 오페라 그 백조랑 나타나는 네. 로엔그린이 펄시벌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인물들이 다 원탁의 기사였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의 그 뒤평 배경이 시작이 되고요. 네. 오늘 제가 프렐류드를 이제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그너 오페라니까 굉장히 긴데 제가 이거를 그냥 잘라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이 프렐류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엄청나게 길고 많이 담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 그 첫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긴 호흡으로 이 네. 장중한 프렐류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그럼 것이 요거 이제 듣는 동안에 뭐 하실 거예요? 듣는 동안 머리도 빗금을도 마시고 그러는 걸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 무대 네. 신성 축전극이기 때문에 이 네. 신성한 자세로 이걸 들어야 됩니다. 교주가 자, 바그너라서 저는 좀 자, 됐고요. 네. 1막 프렐류드 네. 바르시파일 듣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90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죠.
바그너의 파르시팔 가운데에서 1막 프렐루드 전주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1990년 녹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다니엘 바렌보임이 네.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또 공연 중에서 매년 창립 기념일 5월 1일 날 이 유럽 각 곳곳의 유네스코 유산을 비롯한 그 문화유산에 가서 공연한 게 있거든요. 네. 요번엔 조지아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거를 원래 바렌보임이 지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연습을- 다니엘 하딩이 이번엔 지휘를 했어요. 오, 네네. 그래서 바렌보임 좀 편찮으신 거에서 좀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나긴 아름다운 또 음악이 지난 다음에 막이 열리죠. 막이 네. 열리면 성배기사단의 노기사입니다. 여기 그 바그너가 직접 쓴 대본에 보면 네. 노기사이지만 힘은 있어 보이는 강단이 있는 노기사입니다. 구르네만츠와 두 시종이 무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깨어서 일어납니다. 네. 아침 기도를 하죠. 여기는 스페인의 산악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네. 요 산악지대라는 것에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네. 몽세라시 이제 그 카탈루냐에 있는데요. 바르셀로나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또 정말 그 사원 이 성당이 있어요. 돌산에. 네. 그 딱 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짓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거기 네. 검은 예수상 딱 안에 있고 막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렇군요. 성지. 예. 네.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와, 앞에 광경이 펼쳐지는 듯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시종하고 구르네만츠하고 이제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기 암포르타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처를 입었죠. 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 호수에 목욕을 하러 온다. 뭐 목욕을 하러 오지만 사실 왕을 고칠 방법은 하나뿐이고 오직 한 사람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참 쯔쯔쯔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시종은 굉장히 궁금해하죠. 누가 이 왕의 이 중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화를 팍 내면서 너네들은 궁금해하지 말고 준비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종자 중에 한 명이 저기서 무섭게 생긴 굉장히 거칠게 생긴 여인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날아왔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발키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거친 여인이 막 달려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건 쿤드리인데? 쿤드리가 말을 타고 이제 오죠. 근데 이제 바그너가 굉장히 묘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묘사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쿤드리가 등장한다. 검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갈색 얼굴을 하고 치마의 끈은 뱀 가죽으로 되어 있다. 이야. 이렇게 씁니다. 바그너가 정말 어떤 그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거죠. 근데 바그너 당시에 뱀 가죽 파이썬 허리띠라니 참 그 패셔니스타였나? 그렇죠. 그렇죠. 바그너가 굉장히 패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네. 그래서 갈색 얼굴에 이거 무슨 집시 같기도 하고 발키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달려와서 이제 쓰러지듯 쓰러집니다. 무대에 촥 쓰러지면서 수정약병을 탁 들고 내가 이 약을 아라비아에서 들고 왔다. 이 약으로도 왕이 낫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약이 왕을 고칠지 난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노력을 했어. 그리고 약병을 탁 건네고 쓰러집니다. 정말 근데 저는 이 쓰러지고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1막이 끝나도록 무대에 계속 누워 있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쿤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날 수도 있죠. 야, 누워서 노래 부르는 게 참 사실 큰 일이거든요. 조금 약간 뻘쭘해요. 보는 사람도 뻘쭘한데 본인이 얼마나 뻘쭘할까요? 자, 암포르타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기사들이 막 얘기를 해요. 기사들이 약을 찾아서 떠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웨인 이렇게 다른 기사를 부릅니다. 가웨인도 약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왕이 얘기를 해요. 야, 이
약을 찾아서 떠난 건 좋은데 나는 곧 죽을 목숨이고 성배를 지키지 않고 떠나다니 걔는 정말 벌을 받을 거야. 난 사실은 왕은 죽고 싶어요. 이 약도 나오지 않고 치료법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는 성배를 옆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힘이 성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데 왜 자꾸 약을 찾으러 다니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쿤드리가 아라비아에서 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쿤드리가 왕이 앞에 있는데 계속 누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철퍼덕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쿤드리한테 유난히 그러고 있는데도 친절합니다. 쿤드리, 네가 나를 위해서 약을 찾아오다니 정말 고맙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막 불만을 표하죠. 왜 왕이 저런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주지? 근데 게다가 쿤드리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약이 뭐가 고마워. 너는 목욕이라도 하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꼼짝 못해요. 왕이 무슨 비밀이 있는지. 그럼 목욕을 하러 떠나지. 하고 목욕을 하러 떠납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시종이 쿤드리가 가져온 약이 우리 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독이 될지도 모른다. 네. 저런 여자가 가져온 약을 어떻게 믿고 왕에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구르네만츠가 아니 저 여인이 너네들한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냐?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옆에서 시종들이 얘기해요. 우리한테 어려움만 준 여인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그 쿤드리를 둘러싼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네.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적대감을 가집니다. 후에 얘기가 진행되면서 그 비밀이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지 그거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래서 쿤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베일에 쌓인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여인은 그 성배와 성창을 위한 성을 우리가 짓고 있을 때 저 숲속에서 자다가 발견된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또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불인일대가 생각나요. 그렇죠. 자다가 발견됐으니까. 네. 자다가 발견됐는데 시간이 꽤 가도 나이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말도 발길에 타는 말 같은 말을 타고 다니고 굉장히 약간 신비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니까 쿤드리가 또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괴로워하지? 그래서 어떤 바그너가 사람들한테 궁금하지. 저 여자가 왜 저럴까 궁금하지.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복선을 약간 까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죠. 도대체 쿤드리는 누구며 우리의 왕은 왜 저렇게 아프게 되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구르네만츠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클린조르라는 굉장히 사악한 마법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암포르타스 왕의 아버지가 정말 선왕 티투렐이라고 해서 선하고 하느님 앞에서 굉장히 바른 왕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티투렐 왕에게 성창과 롱기누스와 롱기누스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찌른 그 창입니다. 네. 그래서 성혈이 묻은 그 창과 그 피를 받은 그 성배를 티투렐 왕에게 주셨다. 그래서 티투렐 왕이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 성배와 성창을 지키기 위한 기사들을 모았다. 근데 클린조르가 이 기사단에 끼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끼지 못했고 이 복수심에 불탄 클린조르가 이 복수가 이 사람에게 그 클린조르에게 그 마법을 가르쳐줘서 계속해서 이 성창과 성배를 뺏기 위한 싸움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얘기해주는 아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길죠. 네. 그 실제로 네. 그 넷플릭스에 보면 네. 아랍 쪽에서 네. 이스라엘 아랍 쪽에서 그 성배 네. 요 잔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드셨던 그 잔이 네. 스페인 쪽으로 왔다. 그런 이 얘기 있죠.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게 진짜는 서로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께 진짜라고 주장하는 네. 그런 성당들이 성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진짜다 막 이렇게 네네네.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네. 막 이게 진짜다 막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데 하여튼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그 멀리서 가져왔잖아요. 네. 바로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배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성배와 성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성전을 짓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십자군도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근데 예수님, 하느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신 분들인데 네.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성배 성창을 저렇게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실 그 기사 외의 사람들은 기사단들이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이거를 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중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래서 당시 중세에서는 이게 진짜 성배야 하는 성배가 200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배는 사파이어로 만들었다. 근데 당시에 무슨 사파이어로 진짜 성배를 만들었겠어요. 그런 그렇죠.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회의적인 감정이 쌓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우리의 중요한 구르네만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구르네만츠는 네. 영광철 선생님이 바이올린 맞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감동. 네. 그 영광철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고 네. 빙의를 해가지고 빙의를. 경건했던 선왕. 안 되네 베이스 음이. 화이팅. 화이팅. 경건했던 선왕 티투렐은 클링조르를 잘 알고 계셨었지.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하느님의 천사들이 티투렐 왕에게 구세주의 피를 담았던 성배와 옆구리를 찔렀던 성창을 가지고 왔어. 이 성스러운 보물들을 위해 왕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셨고 악한 자들이 이곳에 얼씬하지 않도록 성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임무다.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형제들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느님의 구원하심의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뿐이야. 사악한 클링조르가 이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비참하게 쫓겨난 이후 복수가 그에게 마법을 가르쳤지. 여기저기서 꽃같은 아가씨들을 모아 성배를 지키는 기사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 많은 기사들이 타락해서 이 신성한 곳을 떠났어. 연로하신 티투렐 왕께서 아들 암포르타스에게 왕위를 넘기셨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암포르타스 왕은 타락한 여인의 품에 안기는 바람에 성창을 잃고 상처를 입었던 거야. 어느 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왕 앞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내가 이곳을 지키라 한 사람은 순결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를 기다려라 하셨기에 우리는 순수한 바보를 기다리는 중이지. 순수한 바보를 기다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라는 이 구르네만츠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티투렐 der fromme Held, 티투렐 경건의 선왕, 베이스 게오르크 제펜펠트, 구르네만츠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필립 조르당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대 위너 슈타츠오퍼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2024년 가장 또 최근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Des reinen Glaubens reich bedroht
Palazzo in Lanze schwer. Dir dies vergoss. Ihr Zeugen Güte ist es wundergut. Was haben Sie in unseres Königs Im Heiligtum baute ihr das Heiligtum, die seinem Dienst ihr zugesindet, auf Pfaden, die kein Sünder findet. Ihr wisst, was nur dem Reinen vergönnt ist, sich zu heilen, den Brüdern, die zu höchsten Rettungswerken des Grades Wunderkräfte stärken. Drum blieb es dem, nach dem ihr fragt, verwirrt. Klingsor, wie hart ihn Müh auch Drop beschwert. Jenseits im Tale war er eingesiedelt. Darüber hin liegt übges Heideland. Unkund blieb mir, was dort in er gesündigt, doch wollt er büßen nun. Ja, heilig werden, ohnmächtig in sich selbst die Sünde zu ertöten. An sich legt er die frevle Hand, die nun dem Grade zugewandt, verachtungsvoll des Hüters von sich stieß. Darob die Wut nun Klingsor unterwies, wie seines Schmähchen Opfers tat, ihm gäbe so bösen Zauberrat. Den fand er nun. Schuf er sich zum Wonnegarten, drin wachsen teuflisch holde Frauen. Dort wird es Grades Ritter ihr erwarten, zu böser Lust und Höllengrauen. Wen ihr verlockt, hat erworben, schon viele hat uns verdorben. Tituren in hohen Altersmühen, dem Sohn die Herrschaft hier verliehen. Am Vertas ließ es da nicht ruhen, der Zauber plag, Einhalt zu tun. Das wisst ihr, wie es dort sich fand. Der Speer ist nun
an er selbst heilige, mit dem verbunden, in Gral aufwählt fest schon und entbunden. 베이스 게오르크 제펜펠트 구르네만츠 역을 불렀고요. 필립 조르당이 주演위너 슈타츠오퍼 오케스터. 지금 필립 조르당은 이제 위너 슈타츠오퍼에서도 지휘를 하는데 비너스 심포니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죠. 2024년 녹음을 함께했습니다.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칠 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며칠 전에 한 거네. 24년이면 뭐. 며칠 전에 올 2월인가 나온 음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티투렐 Der fromme Held, 티투렐 경건의 선왕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어설픈 베이스 음성으로 흉내를 냈던 그 구르네만츠 역할 바로 그 곡이 되겠습니다. 맞으셨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네네네, 맞으셨어요. 자, 이 아리아가 끝나고요.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하. 백조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그래서 웬 백조가 떨어졌나? 저 보니까 기사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 화살 맞은 백조를 들고 와요. 그래서 암포르타스 왕께서 좋은 징조다. 목욕하는데 저 위에 백조가 날아다닌다. 막 이러고 해서 갑자기 화살이 확 날아오더니 백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네. 까르비나 브라나처럼 백조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어머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파르지팔이 끌려옵니다. 구르네만츠가 화를 막 내요. 이게 내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르지팔이 나는 날아다니는 건 뭐든지 맞힐 수 있는 정말 굉장한 궁세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네. 어안이 벙벙하죠. 도대체 그렇죠. 야단 맞는 분위기에서 왜 자랑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구르네만츠가 너무 화가 나서 네. 네가 한 짓이 두렵지 않냐? 일단 여기는 신성한 숲속이고 저 그 백조는 우리 아프신 왕께서 정말 길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네가 쏘아서 떨어뜨렸다. 길조를 흉조로 만들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여기 쓰러져서 왔는데 네. 너는 가책도 없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활과 화살을 또 뚝 부러뜨려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바보네. 그러니까 순수한 바보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노래를 하자마자. 네. 그래서 이제 자네 아버지는 누구신가? 어머니는 누구신가?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너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르네만츠가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쿤드리 이후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약간 쿤드리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쿤드리가 이렇게 누워서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내가 아는데 파르시팔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그러는 바람에 유복자를 낳았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아들이 죽지 않기를 원한 어머니는 얘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이 보탄이 원했던 지크프리드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자기가 전에 지었던 오페라의 많은 인물들을 약간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깔아주는 재등장시켜줘.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나 말 타고 가다가 너네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르시팔이 너무 화가 나고 떨리고 이런 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가 있지? 하고 쿤들이 목을 막 조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도 쿤드리가 굉장히 온유하게 다가가서 진정하고 물을 마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난 너무 졸려. 잠을 자러 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헤어져요. 그 사람들은. 구르네만츠가 파르지팔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순수함이 정말 엄청난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기사들의 만찬으로 초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 이제 성으로 입장을 합니다. 네. 자, 이 장이 이제 막을 열고요. 티투렐 왕의 노 왕이죠. 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배 덮개를 벗겨서 의식을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성배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들 그 암포르타스 왕은 괴로운 게 뭐냐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계속 있고 수명만 늘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성배를 보면 생명이 연장되니까 너무 괴롭다. 죽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이 성찬을 진행하기를 네.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덮개를 열고 성배를 꺼내서 그 성배 안에 빵과 포도주를 담고 기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그 합창 장면이 그 다음 곡이고요. 오늘 1막 여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Wein und Brot des letzten Mahles.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와 빵. 와우. 자, 레지널드 굿달이 지휘한 코러스 웰시 내셔널 오페라. 그러니까 웨일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해주는 네. 1985년 녹음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파르시팔 1편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쿤들이 또 어떤 패션으로 나타날지 힘들다. 계속 네. 까만색으로 나타날지 또 궁금합니다. 유혹의 쿤들이?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메조 소프라노 백재훈 씨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살베. 살베.